안녕하세요. 델타원입니다.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이 한 줄 요약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린지 다시 들어보실 필요는 없겠지요? 네, 시장이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. 오늘 테슬라가 주당 1835불로 마감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로 마감했습니다. 그 외에 AMD, 아마존, 엔비디아 정도가 강세였는데 나머지는 영 힘이 없거나 오히려 다우지수에서는 이 보잉을 비롯해서 산업재들이 좀 약하고 또 은행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면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. 게다가 미국이 3대 지수선물 모두 아시아장과 유럽장에서 꾸준히 올라서 현물 시장 시작할 때는 갭 상승이 제법 큰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나스닥만 그 갭을 유지한 채 추가로 상승했고 나머지 S&P 같은 경우에 그냥 간신히 버텼다. 그리고 다우는 갭 상승을 모두 돌려주고 음봉이 났습니다. 그래서 사실 미디어에서 코로나 2차 유행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드 이코노미가 쉬고 뉴 이코노미가 랠리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지난주에 이어서 휴가자들이 시장에서 새로운 포지션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기존 포지션이 계속 가속이 되면서 나스닥이 이런 랠리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시장이 미쳤다고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. 이 변동성 지수 선물인 빅스 지수 좀 살펴보겠습니다. 빅스 지수의 구조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 옵션 가격에서 추출해내는 내재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을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초자산인 S&P 지수가 최근 몇 거래일의 흐름 또 차후 몇 거래일의 변동성을 예상한 값이 바로 빅스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. 오늘 변동성 지수는 장중 내내 점진적인 하락을 거듭해서 6.64% 하락한 21.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S&P 지수는 그 본장 시가가 3366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아시아 세션에서 전산장 시가가 이제 3366이군요. 그리고 이제 아시아와 유럽 세션에서 꾸준히 올라서 그 본장 시가가 이제 3378 정도를 이제 보고 고가가 3382.75 그리고 저가가 3375.75 정도였기 때문에 이 갭상승에서 본장이 시작한 기준 시가로 찾는다면 거기 대비로는 고가가 4포인트, 저가도 한 3포인트 내의 아주 말도 안 되게 좁은 박스를 기록을 했습니다. 또한 지수가 장중에 방향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움직임이 컸던 것도 아니고 정말이죠 조용하게 거래량마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변동성 지수는 21.8포인트다? 누가 미친 걸까요? 다시 이야기해보면 이 코로나 이전에는 오늘과 같은 S&P 지수 흐름이면 변동성 지수가 거의 한 5포인트에서 한 8포인트 사이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런데 아직도 변동성 지수가 밀려가지고 21.8포인트다라고 하면 변동성 지수가 여전히 미친듯이 비싼 겁니다. 그런데 또 변동성 지수가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또 주식시장이 모든 것을 다 외면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옵션 시장은 아직도 이 지수의 상승을 이해를 못하고 외곽의 옵션들은 아직도 버티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 외에도 할 얘기 참 많은데 지금 시황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일단은 나머지 증시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오늘 나온 경제지표는 미국 그 주택시장 지표 하나밖에 없습니다. 당연히 예상치보다도 좋은 78이 나왔고 낙관이 가득한 수치였습니다. 그런데 왜 다우지수가 약했을까요? 물론 이 하우징 마켓 인덱스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밀리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지금 경제지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. 홍콩 시장은 아시아 오전장에서 제법 올랐다가 오후장에 상당량 반납했는데 미국 시장 시작할 무렵 3대 지수 선물이 미국 3대 지수 선물이 강세가 계속되자 애프터마켓에서 홍콩 지수 선물도 꾸준히 올랐습니다. 그런데 일본은 또 조용했고 또 독일도 0.45% 상승했긴 했지만 이 체감 흐름은 장 시작 후 잠깐 흔들었다가 살짝 위로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결국엔 오르지도 않은 그런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하루였습니다.
그러니까 이 미국이 변동성 하락이 미국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 전부 다 변동성이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채권 시장은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됐는지 골고루 반등을 했는데 강력한 반등으로 보기에는 좀 아쉬운 수준의 반등이었고, 그런데 N은 0.5%가 상승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도 상승했고 N이 이틀 연속으로 이게 상승한 거는 달러 약세가 이 좀 추세적인 거 아니냐. 달러 약세를 우리는 즉 유로의 강세로 보면서 유럽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서 가장 먼저 이제 회복을 하고 가장 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. 즉 상대적으로 미국은 회복이 좀 더디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, 그러면 코로나 회복이 유럽 증시에는 긍정적이고 또 당연히 그러면서 이 리스크 온 현상이기 때문에 엔화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, 그게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은 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. 지금 뭔가 굉장히 지금 시장이 이상한데 엔화가 계속 단독으로 달러 인덱스 내에서 하락을 하기는 부담스럽다.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페소화는 지난주 주말에 좀 금요일에 이제 그 1% 정도 오른 거 그거 다시 오늘 다 1% 빼면서 반납을 해버렸죠. 오지 달러는 0.59% 상승했는데, 이거는 뭐 오늘 뭐 원자재들이 뭐 금, 은, 뭐 구리, 원유 다 좋다. 그래서 지금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인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. 예. 전반적으로 통화시장은 아직은 방향성이 없고 또 리스크 온냐 오프냐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다. 그렇게 할 수 있겠죠. 근데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, 제가 지난 주말부터 이거 농산물 뭔가 이상하다. 농산물 굉장히 강세가 나올 것 같다. 그리고 농산물들이 강세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. 즉 랠리가 시작된다면 정말로 유동성이 파티 끝일 수 있겠다. 그런 얘기를 했었죠. 오늘 옥수수가 2% 오르고 소맥이 3.25% 오르고 또 대두가 1.89% 올랐는데, 이 지난주 주말에도 계속 올랐어요. 농산물들이. 그래서 이게 좀 의미 있는 상승을 좀 지속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도 농산물을 좀 잘 보시고요. 이 꼭지는 아무도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. 또 하나 예단하지 못하는 게 꼭지를 만들어내는 속도입니다.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나중에는 막 슈팅을 강하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할 수 있고, 반대로 이 점점 변동성이 감소한 다음에 더 이상 감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변동성이 폭발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즉 꼭지가 나타나는 형태는 슈팅일지 아니면 슈팅 없이 그냥 변동성만 죽였다가 다시 변동성이 폭발하면서 꼭지가 형성되는 것인지 형태를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계속 관찰만 하자. 여기서 과연 뭐 증시에다가 과연 얼마나 롱을 칠 수 있는 것이냐, 저는 제정신으로 좀 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또 시장을 보면 금과 은도 골고루 올랐고 구리도 원유도 오르면서 분명 이거 인플레 냄새인데 또 달러 약세고 그러면 이제 리스크온 자산들 좀 오르는 거 아니냐, 그런 분위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좀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그거 그냥 올라왔다라고 보이고, 또 금과 은도 그냥 연속적인 반등이다. 또 구리도 그냥 그 지난주 후반에 좀 깊이 눌러놨던 거 그거 좀 계속 반등 나오는 거다. 그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인정해야 될 것은 나스닥 강세는 인정해야 됩니다. 그런데 테슬라 거의 그 하나로만 시장을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건 시장의 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, 또 워낙 테슬라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갭상승 이후에도 나스닥을 당긴 거지만 그래도 저는 좀 찝찝 보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나스닥이 갭상승이 나와서 런을 한 첫날이다. 그렇게 좀 기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갭런이 한 두 번 정도 나오고 세 번째 갭이 나오면 거기서는 음봉이 세게 나와서 이틀간의 그 갭런을 다 메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갭런 첫날이다 라고 기록을 해두겠습니다. 계속 시황을 좀 얘기를 하면 오늘
유럽 지수 선물이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지수 선물 상승을 거의 반영을 하지 못했고, 또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시 공휴일로 휴장을 했죠.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이길 이제 미국 지수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는 코스피가 이틀 동안 눌렸으니까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와야 정상인데, 과연 그런 상승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간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미쳐 있기 때문에 투자에 좀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.